어휴, 추워. 여러분, 방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맞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의 든든한 형님이자 인생 선배, 방정TV의 방구석 정주영입니다. 여러분,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나 뉴스 보면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며 열어두었던 퇴로가 이제 곧 닫힐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오늘 저 방구석 정주영이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양도세 중과 종료 이슈를 아주 쉽고 친절하게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이 깁니다. 하지만 25분만 투자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지킬 수 있는 안목이 생기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먼저 기초부터 튼튼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의 집을 팔 때 일반적인 세금의 20%나 30%의 세금을 더 얹어서 매겼습니다. 이걸 중과세라고 하죠.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으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팔면 이 무거운 세금 안 매기고 일반 세금만 받을게라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혜택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건 다시 예전의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 체계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럼 지금부터 왜 이 종료 소식이 무서운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세금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집을 팔아서 5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칩시다. 지금처럼 유예 기간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아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이것도 큰 돈이죠. 하지만 중과세가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3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이 3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5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내 수익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집을 오래 보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가 있죠. 유예 기간에는 다주택자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과세가 적용되는 순간 이 공제 혜택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10년을 보유했든 20년을 보유했든 상관없습니다. 오래 버티면 복이 온다는 말은 양도세 중과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예 종료 전에 파는 것과 그 후에 파는 것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시장에 미칠 심리적 압박입니다. 유예 종료일이 다가올수록 세금 폭탄 맞기 전에 빨리 팔자는 급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우리 안산이나 오산 같은 경기도 외곽 지역은 서울 핵심지에 비해 매수 심리가 예민합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락 압박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집값을 손해보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정부의 정책 의도입니다. 정부가 왜 유예를 종료하려고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결정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거주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자본을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나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의 눈은 주식시장 부양에 쏠려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 방정 부장님이 드리는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내 주택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집 중에서 끝까지 가져갈 똘똘한 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금 혜택이 있을 때 털어내야 할 짐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유예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기에는 지금의 정책 흐름이 매우 단호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는 사는 기술보다 파는 기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파는 기술의 팔알은 세금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달려있죠.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는 건 자산시장의 게임 규칙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바뀐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세금으로 증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상속받은 집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강조하는 것, 계약서 쓰기 전에는 무조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세무사 상담비 몇십만 원 아끼려다 외제차 한 대 값을 세금으로 날리는 분들을 저는 영업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방정 부장이 그러는데 지금 팔아야 한다더라는 말만 듣지 마시고 본인의 정확한 세금 계산서를 먼저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다주택자들에게 닥친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릴지는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대출은 막히고 세금은 다시 무거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자산을 배분하고 세금을 공부하고 정책의 흐름을 읽는 사람만이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방구석 정주영과 함께한 양도세 공부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조금이나마 맑게 해드렸나요? 내용이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부장님이 있잖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대본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고민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정TV 식구들 모두가 세금 걱정 없이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날까지 저 부장님이 발로 뛰며 돕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정TV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